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구조대장입니다. 우선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체력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준비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은 헤어밴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까로님 헤어밴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체력 시험 당시에는 그냥 집에 있는 손수건 같은 거 그냥 이마에 두르고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집에 있는 손수건을 이용하여 이마에 두르면 되겠습니다. 네, 손수건 보이시죠? 이거를 반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마에 두르고 뒤에만 묶어주시면 땀이 흐를 일이 없어서 아무래도 운동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특히 왕호달 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소에 파는 5m짜리 줄자입니다. 일단 5m짜리 줄자를 사셔서 이렇게 밖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나 왕호달 할 때 20m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그 위치에 테이프나 이런 표시를 해두고, 아니면 꽃가를 두셔도 됩니다. 표시를 해두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온 음료입니다. 운동할 때 전해질이 꼭 필수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실 때는 꼭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풀고 같이 체력 꿀팁 보시죠. 자,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선 신발 한번 보시죠. 여기 신발 한번 보시면은 제 앞쪽에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 덕분에 더 수행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직전에 이 고무 부분을 솔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가면은 왕호달 뛸 때나 제자리 멀리 뛰기 할 때 마찰력에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자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어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쓸데없이 팔을 많이 휘두르다가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뻗은 상태에서 최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다가 한 번에 뒤로 뻗었다가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때 팔을 앞으로 뻗고 있다가 내리는 속도에는 천천히 내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팔을 최대한 뒤까지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이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어야 됩니다. 체중이 앞에 실린 상태에서 최대로 빠른 속도로 팔을 앞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리는 90도 이상이면 되고 90도 이하로 앉으면 또 멀리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뛰실 때 높이 뛴다는 느낌보다는 높이 앞으로 멀리 대각선 느낌으로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뛰실 때 시선은 항상 그 매트 끝선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뛰고 나면은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뻗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제 영상을 보는 거일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선 하체 근력이 부족해서 채공 시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력 키우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가장 제자리 멀리 뛰기에 가장 좋은 운동은 제가 추후에 체력 시험에 종목마다 가장 좋은 운동들을 영상에 담아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에서 알립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이모 저무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챔프마을방송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오늘은 또 컨소시엄 관련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컨소시엄 관계자분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강지은 파트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에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강지은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훈련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실업자들도 있고 재직자 근로자들도 있는데, 저희 파트에서는 이제 재직자 근로자들을 이제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해서 어떠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공동훈련센터를 평가하는 네. 그런 곳이군요. 네네. 거기에 또 담당자. 그렇죠. 네. 굉장하신 분이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컨소시엄 사업은 일단 이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게 되면 네. 공동훈련센터가 매년 그 사업계획서만큼 어떻게 훈련을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단에서부터 이제 저희 쪽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 쪽으로 성과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 쪽에서는 한 6년 전부터 이 성과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평가를 반드시 받는 게 규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성과평가,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과평가는 일단 전담자분들께서는 잘 네. 알고는 계실 텐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현장 방문을 해서 전담자분들께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내가 어떤 만큼 노력을 해서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하고 계신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요. 정량평가는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이제 교육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한 다음에 본인들의 실적을 HRD 넷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훈련 수료생이 몇 명이다. 올해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명을 배출을 했다. 우리는 취업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게 됩니다. 아. 그 데이터를 1년 뒤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한 8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덜덜. 네,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이거 100점 만점으로 해서 네. 90점 이상 되면 A 등급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이제 절대 평가로 해서 나오는 그럼 거거든요. 무조건 8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 A 등급은 90점 이상, 뭐 B 등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 등급이 이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D 등급을 받게 되죠. 네. 베스트 오브 챔프데이에서 올해 지표 같은 거를 발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저희가 그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전담자님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명함도 공동훈련센터 담당자님들께 드리는 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담자님들이랑 이렇게 관계성이 사실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9월에 이 베스트 오브 챔프데이를 통해서 뭐 저희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베스트 오브 챔프데이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선 공개가 돼야만이 이제 성과평가는 이제 사전에 어떤 우리가 그 준거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안내를 하고 1년 뒤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이제 그 챔프데이 때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그 지표를 직접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파트에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담자님들을 뵙거나 하게 되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참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전담자 출신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전담자로 약 1년 정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전담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을 하시는지 사실 잘 알고 있어서 성과평가가 이 전담자님들이 뭔가 힘들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이제 모토이기는 한데 네. 일단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들이 이 성과평가 지표에 담겨서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과평가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공동훈련센터가 달성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그게 방향성 자체가 이 훈련품질 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평가를 저희가 나가거든요, 직접. 이 현장 평가를 나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표는 사실 이제 잘 들여다 보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셨을 때 내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겠다, 내 등급이 잘 올라갈 수 있겠다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신규로 이제 담당하시는 전담자님들이나 성과평가를 처음 이제 접해보시는 전담자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로 보시고 이제 현장을 가시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시험의 정답과는 가깝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되게 네. 안타깝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
본인들이 그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동일하게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본인들 점수가 낮다라는 걸 조금씩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적을 받게 되고 개선 사항 위주로 이게 흘러가면 네. 아, 내 점수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네. 본인들의 답변이 그 1년치 자기 농사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막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떡해. 그럼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저희가 뭐 혼을 내거나 뭔가 이걸 통해서 퇴출을 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해요. 사람이니까. 이제 왜냐면 또 전담자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지만 정답과는 먼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네. 평가를 잘 받는 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 제가 큰일 날 것 같기는 한데 아, 제가 괜찮아요. 꼼꼼히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정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지표가 모두 다 전면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하신 만큼 점수를 획득해가는 구조라서 정량 평가는 사실 사업 계획서에서 본인들이 내가 100명만큼 올해 과정에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100명만큼 달성하시면 되는 거라서 팁이라고 드릴 것은 없긴 한데 제일 이제 힘들어하시는 정성 평가죠. 정성 평가를 하실 때에는 저희 그 이제 성과평가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그 쓰시는 양식을 잘 보시면 양식. 예, 양식을 꼼꼼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양식을 보시면 어떻게 계획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운영했는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잘 쓰세요. 네. 계획과 운영까지는 너무 잘 쓰시는데 이 운영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개선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그냥 아 우리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자체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내부 평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활동이라든지 수요 조사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지 이런 자가 진단 같은 것들을 좀 하셔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홍보 활동이 조금 미흡했던 방식에 있어서 좀 방법을 바꿔보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온라인 타겟팅 홍보를 하자. 뭐 이런 결과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또 내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좀 성과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양식을 잘 보고 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자체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네, 이런 네, 네.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준다면 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 네, 점수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앞서도 계속 제가 조금 이 마음을 담아서 아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컨소시엄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훈련 품질을 재직자든 아니면 채용 예정자 분이시던 제공을 함으로써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이 표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사실 전담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1년 내내 힘든 활동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지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등급을 드리고 뭐 이렇게 뭔가 퇴출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라서 네. 사실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설명해 드릴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평은 좀 소통이 어렵고 좀 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해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최대한 이제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님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전담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게 또 훈련 품질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평원과 그리고 전담자님들 그리고 공동훈련센터 모두 다 동반 성장하는 게 저의 목표고 같이 그렇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오늘 방송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요? 저는 일단 정말 제가 이렇게 또 주절주절 말할지 잘 몰랐고요. 제 생각에는 잘하셔가지고. C 정도.
C. 왜냐면 A, B는 인센티브가 나가고요. 네. D 등급은 퇴출이거든요. C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C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드려서 A 등급. 감사합니다. 네, 직업능력 심사평가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속 심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파윤. 안녕하십니까. 제7기 기특한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항공전자과 3학년 윤정원입니다. 올해도 기특한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항공전자 전공을 포함한 숙련 기술을 널리 알리고 싶어 19년도부터 기자단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참관하며 직접 대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그 현장을 담을 수 있어서 보람되었습니다. 올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서 다른 기자단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올해 함께했던 만큼 애정 깊은 기특한 기자단, 올해도 제7기 기특한 기자단으로서 숙련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쿠캠입니다. 지금 저는 교육원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목공 교육 과정을 들은 지 6개월 차가 돼서
다음 주면은 수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저희 팀이 만들었던 가건물들을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저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했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건축목공과에 도착했습니다. 짠. 총 5개의 조로 한 팀당 한 건물씩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웨인스 코딩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외벽을 꾸며 봤고요. 그 양문, 아치형 양문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화마루를 직접 한 번씩 시공해 보면서 쫙 깔아 봤습니다. 그리고 우물천장이나 간접등 이런 것도 전부 다 한 번씩 시공을 해봤고, 문도 한 번씩 다 달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치형 문도 만들어 봤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반대편에 추가 확장 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벽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들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다들 목공을 배우신 분들이 아니고 처음보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그런 가건물들이나 이런 걸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로 구비하고 있는 창고나 나무 보관하는데 이런 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나무를 많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투바이, 가르기, 한치각재라고도 하죠. 그리고 합판, OSB, MDF 이런 게 전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디월트 테이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 교육원에 있더라고요. 각도 절단기는 일단 디월트랑 마키다를 쓰고 있고요. 직소나 드릴 이런 건 보쉬 제품이나 마키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카도 이렇게 여러 개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제일 타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도 이렇게 충분히 있고, 이렇게 각종 넋줄이나 이런 수공구들도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대패, 원형톱,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6개월의 교육 과정이 끝나고 저는 오늘 수료를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공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